새벽에는? 별로 안 시끄러운데 이게 뭐야? 아유 시끄러워. 학생 진짜 공사해? 아유 자꾸 다른 집 세입자가 시끄럽다고 해가지고 설만가 했는데 진짜야 이거? 네, 공간이 좀 좁아서 가벽도 세우고 베란다도 확장하고 가구도 좀 짜맞춰 놓으려고요. 아이고 미쳤어 이거. 아우 어떻게 하라고 그래. 말도 안 하고 그래. 어떻게 그 돈으로 이사를 가라 이사를. 에이, 그 돈으로는 이사 못 가죠. 셀프로 좀 해보려고요. 아이고 못 살아. 참네, 이게 뭐야. 낡고 어두침침한 공간을 밝고 트렌디하게 꾸며주려는데. 한다면 영상 다시 보고 오세요. 원상회복 의무, 세입자는 들어온 그대로 나가야 돼요. 집주인에게 안 물어보고 이렇게 일을 벌리면 어떡해요? 러프 시키는 것만 안 되는 줄 아는데 버프도 안 되는 줄 몰랐어요.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면 되는 거죠?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텐데 설마 반대를? 아니, 관리 주체인 집주인 동의는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이렇게 발코니까지 확장을 하려면 하늘관청인 시, 군, 구청에 신고까지 해야 돼요. 에이, 구청 직원들이 얼마나 바쁜데 제가 집 바꾸는 것 같이 관리하겠어요? 밖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이렇게 시끄러운데, 아니 이렇게 시끄러우면 민원 들어오고, 아니 관리하러 오겠죠. 아니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이렇게 신고를 안 하고 공사를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어요. 초범이니까 봐주시겠죠? 아니 그보다 마음대로 뜯었다가 집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요? 아니 무슨 세입자가 발코니까지 확장해요? 아, 반대했어. 공사 못해. 안 돼. 집도 좁은데 베란다가 자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잠깐, 한다면 베란다랑 발코니의 차이는 알아요? 엥? 같은 거 아닌가요? 느낌상 프랑스어랑 영어 타입? 건축법상 두 공간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는 불법이고 하나는 합법이라고요. 발코니는 이렇게 생긴 거고 베란다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아, 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셀프 인테리어야. 안 돼. 떼끼 안 돼. 아니, 모를 수도 있죠. 왜 기를 죽이고 그래요? 그런데 둘 중에 어떤 게 불법이에요? 맞춰볼래요? 요새 많이 하는 것 같던데 베란다가 불법? 어떻게 알았지? 맞아. 봐봐요. 자, 베란다는 이렇게 생겼다고 했죠. 이거를 이렇게 막아버리면 이 부분은 그늘이 지잖아요. 그러면 주변의 건물들이 갑자기 그늘이 지고 햇빛이 안 들어와. 그럼 불편해지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베란다는 불법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조권 문제도 있고, 이 베란다는 다른 사람 지붕 위를 점유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불법이 될 수가 있어요. 오, 그렇구나. 저는 합법적인 발코니 확장할 거예요. 2006년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발코니 확장이 합법이 되긴 했어야 그런데 개인이 막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디까지 해도 되는지, 해도 되는 건지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려니까 좀 어이없다. 그럼 요즘 다들 하는 셀프 인테리어는 뭐죠? 혹시 그분들이 자기 집으로 셀프 인테리어 하지 않던가요? 집 있음? 집 있어요? 없죠. 자기 집으로 인테리어 하든 남의 집으로 인테리어 하든 아니 법은 지켜야죠. 주택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건축물을 증축, 대수선 등을 하게 되면 한다면이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이어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용도 변경도 해야 된다고요? 저 안쪽 방을 옷방에서 게임방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것도 신고해야 되나요? 건축물의 용도부터 설명을 해야 되겠구나. 이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건물의 구조나 이용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이 용도 변경은 기존에 허가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벽지나 바닥이나 창문, 몰딩 이런 거를 바꾸는 거는 법적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옷방으로 사용하든 게임방으로 사용하든 동일한 주거 목적이니까요. 그러면 이 집에서 예를 들어 고깃집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공사로 소음이 나겠다 싶으면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거네요? 고깃집? 아파트에서 고깃집이요? 에이,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그거는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주택 공간이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쉽게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어떤 큰 구조적 변경이 생긴다면은 그거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소음이 크게 날 만한 공사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들 동의도 필요해요. 입주자 동의요? 아까 한다면 이웃의 소리를 가차없이 버려버리던데
에이, 그럴 리가요. 저는 절대 아니에요. 여하튼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내부 인테리어나 발코니 확장 같은 소음이 많이 나는 공사 같은 경우에 같은 동 입주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요. 또 공사 범위에 따라서 전기 설비를 해야 된다거나 어떤 큰 공사를 해야 될 때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한 건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전문가에게.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가까운 윗집 아랫집을 안 해도 다른 집을 공략하면 되겠네요? 한다면 너무 쓸데없이 전략적이에요. 사실은 윗집과 아랫집, 옆집은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게 법에 규정된 건 아닌데 관리사무소에서 꼭 받아오도록 해요.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인사 잘하고 좀 양해도 구하고 좀 배려하는 것이 좋겠죠. 혹시 공사할 수 있는 시간도 정해져 있나요? 공사 시간 내내 시끄럽게 하려고 그러죠. 별도로 정해져 있는 공사 시간은 없지만 만약에 너무 늦은 시간까지 시끄럽게 하면 신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보통은 정확한 공사 시간과 기간을 적은 공고문을 아파트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현관문이나 엘리베이터에 붙여서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또 안내도 해드려야 돼요. 신고당하면 어떻게 되죠? 신고 당하면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가 있어요. 보통 1회 정도는 60만 원 정도 부과가 됩니다. 한 번은 견딜만 하네요. 감당 가능? 만약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혔다면 그 피해를 입은 입주자가 공사에 동의를 했더라도 나중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저를 법정에서 보고 싶진 않죠? 자, 오늘은 내부 구조를 바꿀 때 알아야 될 사항들과 건축물 용도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발코니와 베란다가 다른 건지 정말 몰랐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발코니 확장 진짜 할 거예요? 나중에 제 집 마련하게 되면 그 집에 몰빵하려고. 그땐 입주인의 동의도 잘 구하고 신고도 잘 하고. 그래요. 잘 꾸며진 집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친 안전한 집에 사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